오늘은 그 조만간 발주를 이제 시작하는 카타르 LNG 운반선 이슈에 더해서 만약에 조만간 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이제 머지않아 LNG 운반선 시장의 빅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그 트리거는 뭐가 있을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극 항로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제 최근에 LNG 이제 이 산업 내에서는 큰 이슈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타르발 LNG선 발주 이슈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이슈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건 아니고 뭐 나온다고 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이제 발주가 시작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인 이유는 바로 이제 LNG선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못 쫓아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일 없으면 이번 이벤트에서 이 국내 조선사들이 대거 이제 수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운데서 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한국화본 같은 기업들도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 더해서 뭐 저번에 이제 탄소 섬유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풍력 발전 부분을 보면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 파트인 이 풍력 블레이드 재료 이제 이쪽에도 좀 걸쳐 있어서 같이 상승을 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최근 흐름 추이는 이 본업인 LNG 본행제 부문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좀 같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조만간 발표될 이제 계약 건수에 따라서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심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이제 실제 수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좋아지는 건지 수주 건수를 보면서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G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당 산업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를 보고 진입을 하셨겠지만은, 근데 한편으로 해당 섹터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는 또 다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극 항로 개항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재 이 쇠빙, 그러니까 LNG 운반선 산업 로직을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의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역시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배를 이동시킬 것인 만큼 여기에는 이제 쇠빙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쇠빙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쇠빙선을 수주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들 중에서도 그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한국화본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로직이 있는 것이죠. 뭔가 이제 그럴듯한데요. 뭐 어떨까요? 정말 이대로만, 이 로직대로만 가면은 이 수혜가 맞을까요? 일단 이제 그 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기사를 이제 하나 보시면, 이제 현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얼음이 녹는 길,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제 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타이밍도 딱 맞았다는 게 최근에 그 수에즈 운하 물류 대란이 좀 벌어지면서 한동안 북극 항로에 대한 가치가 뛰어나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 산업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배의 어떤 형태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쇠빙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노선 거리가 짧은 북극 항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방법으로 이제 쇠빙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조만간 러시아가 이 길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제일 수혜를 입게 될까요? 물론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화물을 빨리 받게 되는 유럽도 수혜라면 수혜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대부분 수출에 좀 의존해 있다 보니까는 이번 이제 북극 항로 루트를 통해서
부산항이 최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배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아 지역 밑으로 이제 아래로 지나갔지만 이제는 이제 북극이 있는 위로 지나가는 게 더 거리도 짧고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물론 당장 이건 뭐 내년부터 북극 항로로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극에 아직까지 얼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으로 한 여름에만, 현재는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이 루트를 항해를 한다고 하지만 조만간 2030년이 되면 연중 운항이 가능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커져서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제 여러 산업 중에서 단연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는 이 얼음을 부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가 당연히 이제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 있는 부품사들 역시도 이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후판 가격 때문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지만, 이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좀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뒤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이제 단연 커지는 산업은 이제 국내 쇄빙 LNG 운반선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력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LNG에 대한 수요 역시도 크게 꺾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물론 이제 중공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산업들, 특히 이제 한국화본 같은 기업들에게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를 중심에 놓고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북극 항로가 이제 개항이 되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이제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이긴 했는데요. 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극항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가 가는 거리를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노트라는 개념을 좀 적용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1노트라는 거는 1시간에 이제 1.85km를 가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한 18에서 19노트 정도를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환산해 보면 시간당 한 35km 정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4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쇄빙선의 경우에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이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4에서 5노트밖에 못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이제 1시간에 10km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항로를 잘못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못 진입하기라도 했을 때 후진했다가 다시 이제 나아가는 경우에는 다시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 이 그림만 보시고 이제 현재 항로보다 북극 항로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짧아졌지만 이제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진다고 한들 속도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만간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항된다고 해도, 또 개항된다고 했을 때 이 LNG 시장이 커진다는 건 다 언론 플레이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조만간 북극 항로가 열리고 쇄빙 LNG선의 발주량이 늘어나면 이제 그에 맞춰서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처럼 이제 보온 보냉 설비 분야의 수요는 이제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장성이 무한대로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 쇄빙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 된다면 현재 그 LNG선 상단에 막혀 있는 그 성장성이 뚫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든 뭐 원자력이든 이런 방식으로 쇄빙선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결국에 이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국내 LNG 운반선 조선사들, 그리고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머지않아서 발주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춰서 산업이 증가하는 만큼 기업 사이즈도 커질 텐데,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자력 추진 쇄빙선이 나온다면 그 상단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운반선 시장과 또 커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원자력 추진 쇄빙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